배우 차태현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7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흰 평당 가격을 계산하면 1억 2,701만 원 정도다. 매입은 차태현 개인 명의가 아닌 아내 최석은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차앤최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입에 사용된 자금 일부가 대출로 충당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한 칸 어찌 안 될까요? 신청 안 하면 불안하고 신청하려면 직접 가야 되고 직접 가자니 인터넷 은행은 서비스조차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거래 안전 차단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신원 도용에 의한 불법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대출, 카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등 다른 거래에도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비대면 대출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논의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일부 보완 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사라지면 주식 안 하는 자영업자도 힘들어지는 것.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32년 연장하고 세대 간 공평성을 강조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왜 강제 압류하나요? 서울에서 연봉 8천만 원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서울의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11.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들었던 IMF 때도 오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적자성 채무가 883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며 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채이자 지출도 해마다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가에 필요 없는 부서도 많은데 그런 지출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추가 언급을 자제하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음모론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계엄령 가능성 경고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팀은 싸우기만 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119 구급대 재이송이 3,597건이랍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많아진 건데요. 지난해 비해 30%나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주장한 민주당에선 그 이전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597건 중 39.8%는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었으며 경상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재이송이 많이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항상 국민들을 선동하려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시급한 것도 많은데.